앞으로 흐름은 계속 변동성 높은 장세는 아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정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조금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모든 섹터 통틀어서 그나마 이제 하반기에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섹터는 자동차 섹터 이제 하나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개인 투자자들은 전 개인적으로는 종목을 좀 압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오늘 모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의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황유현 팀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일단 이 예상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네. 어쨌든 참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죠 이번 네, 주에. 이번 주에 한번 좀 그렇죠. 일단 시장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이번 주 옵션 만기주 이제 관전평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제 증시 격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 지수는 외국인이 만들고 수익률은 기관이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딱 전형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 마지막 부분에 계속 뭔가 막판에 상승하고 선물로 계속 뭔가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느낌들이 계속 좀 불편한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게 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오면서 월요일 날 거의 극대화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실 조금 안 좋은 이슈가 갑자기 붙으면서 사실 좀 시장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뭐 사실 제가 어떻게 지수를 맞추겠습니까마는, 근데 한국 시장은 특유의 좀 약간 신호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파생판을 조금 쥐락펴락하는 시장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는 뭐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하락하세요 막 이게 아니라, 지난주는 진짜로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좀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고, 저도 굉장한 강세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제가 2014년부터 방송을 했는데, 별명이 탐욕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간 주식은 뭐 삼성전자, 대형주 뭐 이런 할 거 없이 잡주도 다 한다 그래서 탐욕커라는 별명들 이제 붙여주셨었는데, 주식은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저는 그 진동포까지도 다 먹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주 화수목 좀 사실 쉽지는 않았었고요. 외국인들이 거의 뭐 지수를 가지고 놀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 이후에 기술적인 이제 옵션 만기일이 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되돌림 정도까지는 반등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흐름은 계속 변동성 높은 장세는 아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일단 지수 조정이 일단 좀 5%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네. 예상했던 어떤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충분히 한 번, 두 번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한두 번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3월 이후에 누적 선물 순매수로는 누적 이제 매매 규모는 순매수거든요, 여전히. 네. 근데 그 순매수 규모가 엄청 많지는 않고요. 언제든지 포지션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물들은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선물들은 계속 팔고 있고, 여기서 과연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지금 방향성을 논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그냥 무조건 시장 뭐 좋습니다, 사세요, 모아가세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제 성향도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게 제 스타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지난주에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일단 일주일 동안은 뭐 일단은 이렇게 하락해서 조금 그렇게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채워 넣습니다. 다시 채워 넣고 또 올라가면 또 비중 줄이는 그런 전략들을 취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3,1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계속 지금은 전형적인 비추세장이라고 봅니다.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솔직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 가져가면서 기회를 노려야 되는 장이다. 그냥 여기 현금 가지고 있는데 올라간다고 한들 살 종목이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서 또 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현금을 일정 부분 좀 가지고 있으면 이번 주말도 사실 지내기 편하실 거고요. 하루하루 밤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단 어쨌든 한 30% 정도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자 하셨는데, 다시 담으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황에서 현금 보유 비중이 한 몇 프로나 돼요? 저는 현금 비중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손님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뭐 다 거의 다 채우신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는 물량들은 좀 약간 다 단기 물량들입니다. 언제든지 시장이 좀 흔들려서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바로바로 쳐내고 나올 분들.
당연히 뭐그 물량 중에는 정말 장기 뭐 1년 넘게 가져가시는 물량들도 있고,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주구장창 삼성전자 지금 사실 1월 달에 샀다고 해서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서 계속 알파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버스도 사진 않아요. 하락을 예측했다고 해서. 왜냐면 인버스를 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맞아요. 그리고 논리를 가져다 붙이기 시작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논리,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계속 가져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안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은 인버스를 사지 않는다. 저는 이거 짤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짤 하나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 같은 편입니다. 사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아군이다. 네. 개미들의 편이다. 왜 그런 댓글을 남기시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니, 힌트를 드리려고 한 건데. 황유한 팀장의 네. 외모는 아주 장군처럼 그냥 시원시원하고 가지고 그냥 그 화통하게 생겼는데 네. 아주 성격이 이번에 네. 알았는데 되게 예민하신 거죠. 네. 댓글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린 건데. 어떤 그런 분들이 거죠. 이 황유한 팀장 역시 기관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네, 기관 그렇죠. 쪽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다신 거를 보고 그렇죠. 그걸 해명하고 싶은 건 나는 기관이 아니다, 네. 개인이나 마찬가지 입장이다. 그렇죠. 네, 왜냐면 저도 제 고객님들 관리하는 PB 팀장이기 때문에 제 손님들 수익률이 더 중요해요. 기관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회사가 공매도를 많이 하기는 해요. 예, 공매도 창고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신한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오면 다 공매도 기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안에도 많은 증권사 각 증권사들마다 각 증권사 직원들이 있고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리포트가 매수하라고 해도 뭐 그거는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저 개인적인 판단을 통해서 손님과 소통해서 이제 뭐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거는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해명하고 그러니까 싶었습니다. 저 황현 팀장은 고객들의 돈을 운영하는 그죠? 거기 때문에 기관의 편이 아니라 개인의 편이다라는 그렇죠. 걸 이제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싶은 네. 겁니다. 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런데 이번 네. 주 시장 네. 어쨌건 뭐 다시 반등할 거라고 우리 기대는 하지만 네. 기분 나쁜 건 여전히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 네. 무서워요. 네, 이건 뭐 하루에 뭐 몇 주씩 팔아버리니까 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외국인의 현물 매도는요, 사실 아마 저도 주식을 20년 정도 했거든요. 20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을 해서 거의 한 20년 했는데 이 정도 매도 사이즈가 나온 건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매도 나온 것도 처음 보고, 물론 이제 개인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참 쉽게 판다는 느낌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최근 매매 흐름들이라던가 최근의 지수 흐름들이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들이 주식을 사서는 사실 주식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네. 수급으로 보면 보면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심한 네, 것 심하죠. 같아요. 예. 그리고 공매도가 지수를 방해하는 요인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오늘 JYP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보시면 공매도 친 물량들 다 쇼커버 나왔거든요. 손실 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봐보세요. 이게 HTS에서 공매도 평균 단가랑 오늘 종가들 최근에 보시면 5월 초부터 지금 공매도 친 주체는 다 손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무조건 이익 보는 것도 아니고요.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페어 트레이딩이잖아요. 어떤 섹터를 사고 어떤 섹터 파는 이게 페어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공매도가 지수를 하방하는 요인은 그런 건 아닌데, 당연히 제한적인 요인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는 조금 제한적일 이제 지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거죠. 네. 네. 근데 참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도 재밌는 거는 신고가 종목이 또 있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포스코도 그렇고. 일단 이 상황들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5월 증시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약간 극단적입니다, 시장이. 지수는 사실 뭐 그냥 평범할 수 있는데,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화요일 날 지수가 좀 첫 번째 급락했을 때 지수는 되게 많이 엄청 빠졌지만, 그날 제가 신고가 종목들을 매일매일 검색을 하는데 신고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면 약간 극단적으로 갈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은 이거 떨어질까봐 못 사는데 계속 가고, 싸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걔는 더 내려가고, 약간 중간이 없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5월 장세가 아주 최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면서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결정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조금 힘해졌습니다. 네, 힘해졌는데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그동안 철강하고 건설주 이런 것들이 화학, 이제 그렇죠. 네. 끌고 왔는데 이제 네.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단 네. 말이에요. 반도체주는 뭐 네. 더 하락을 했고. 네.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사실 보이는 것 같지는 없죠. 않은데.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제 고민을 좀 많이 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주도주라는 거는요. 작년에 특히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 뭐 이런 섹터들이 주도주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 그 시장의 상승 구간에서 가장 센 섹터가 주도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당연히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주도주였고요. 지금 2분기, 지금 2월달, 3월달, 4월달 주도주는 누가 봐도 화학, 철강 이런 쪽이었어요. 걔네들이 시장을 이끌고 왔고 가장 시장 대비 셌죠. 그리고 코스피 전체 주도주가 뭐였냐면 제 생각으로는 HMM이었습니다. HMM. 네. 아주 그 화려했죠. 주식이 그냥 시장 대비 가장 파워풀하게 움직였었잖아요. 가장 셌고. 근데 그 주식이 어제 3시부터 이제 꺾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그게 죽으면서 이제 반대급부가 튀어나오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튀어나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튀어나왔고요. 그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차트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면 각 시대의 주도주들인데요. 이게 주도주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리포트에서 나온 건데 보시면 굉장히 좀 길죠. 긴데 네. 코스피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코스피보다 훨씬 더 센 놈들을 주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도 보면 뭐 90년대에는 삼립도 있었고요.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SK텔레콤이나 KT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2000년 중후반에 그 조선주 랠리 갔을 때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그 섹터 그 종목들이 그랬었고 그 다음에 2010년 차화정 시기에 자동차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2012년, 13년도에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 아모레퍼시픽이나 CJ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중국 관련 주식들이 죽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재평가되는 시기 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 다음에 뭐 기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엄청나게 불을 뿜었고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빅사이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포트가 2020년 이후에는 없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2차 전지 섹터가 있었고 지금 다시 철강화학 이런 섹터가 주도주가 된 거고요. 근데 주도주는 왜 주도주냐면 그 시대의 금리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이 주식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도가 됐어요. 그게 실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SK텔레콤이 이때 뭐 실적이 좋아가지고 주도주였겠어요. 그냥 닷컴 버블의 대표적인 그 섹터였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였죠. 근데 보시면 주도주는 한 시대를 풍미를 하면 다음 sek터 장에서 다시 주도주가 되지 못했던 통계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작년 주도주가 올해 주도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제 의견이 아니라 통계가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금리 환경도 변했고 그것보다 더 센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시면 2013년 이후에는 주도주와 직전 주도주의 수익률 격차가 확 떨어지죠. 그러네요. 네. 통계 제가 말하는 게 통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지금 주도주가 이제 경기 민감주였고 지금 삼성전자는 주도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주는 맞아요. 근데 주도주는 아니죠.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게고 이제 시장은 다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또는 지금 이제 주식들이 다시 어떤 화학철강이나 이런 쪽들이 과연 주도주를 더 이어나갈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주도주가 제 생각으로는 좀 희미해 보입니다. 약간 희미해져서. 네, 왜냐면 어제 HMM이 좀 이제 시장이 좀 어제 하락이 좀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많이도 올랐죠. 많이도 올랐고요. 보시면 제가 팔 때 거래대금 진짜 많이 올랐네요. 진짜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많이는 올랐는데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 사실 요만큼 올랐죠. 그러네요. 그죠? 또. 워낙에 위에서부터 이게 한 20년 전, 10년 넘게 있었던 주가 흐름인데 뭐 2000년 중반 때 제가 이때 이게 뭐 분할도 하고 뭐 이제 유상증자도 하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이렇게 보면 얼마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네, 또. 일단은 2021년 상반기를 핵심 주도했던 섹터입니다. 일단은 많이 올랐고요. 제가 팔 때는 거래대금을 주목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보시면.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온 어제 그제에서 좀 많이 나왔죠. 네.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왔고요. 주도주는 이제 뭐 기술적인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주도주는 단봉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번에 이제 고점을 만들었고 고점에서 이렇게 한번 또 싼 고점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하면 거기를 뚫고 더 올라가 거래가 터트려서 올라가 버리면 다시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인데 통계적으로 여기서 30% 이상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도주의 주도력을 잃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관망 구간인 거죠. 신규 진입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이 HMM이 주도력을 잃느냐 안 잃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 한국 시장의 주도주가 다음 주도주가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공부를 또 해야죠. 공부를 하죠.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요번에 뭐 반도체, 자동차, 뭐 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손을 네. 잡고 자동차 반도체 그 네.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뭐 제휴를 했다 이런 네. 뉴스도 나오고 한미 정상회담 그 바로 전후를 기점으로 현대차도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다 그쵸, 하고 그쵸. 삼성전자도 아마 할 거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서 자동차 쪽이 좀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단 네.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섹터는 저도 그나마 작년에 올라온 거는 주도주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빠진 것에 올라온 거 정도, 코스피 정도 상승률이었고 자동차가 뭔가 시장을 주도한다 그런 느낌은 아직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로벌 매니저라고 했을 때 지금 계속 현대차, 기아차 합산 영업이익 12조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리는데 10년 전 주가 대비 사실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그대로. 우리 월봉으로 한번 현대차, 네. 기아차 한번 볼까요? 가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자동차주라고 표현하는 이 주도주가 만약 된다고 하면 그죠, 네. 현대차입니까? 기아입니까? 아니면 현대모비스입니까? 아니면 세 개가 하나로 팀을 이루는 하나가 겁니까? 될 확률이 맞죠. 하나로 네, 팀을 하나로 될 확률이 이룬다. 높고 근데 실제 개선 속도가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 모비스 중에서 기아차가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에 기아를 저는 탑으로 보고 뭐 현대도 괜찮아요. 뭐 기아차, 현대차 같이 묶어서 보면 되는데요. 이게 차화 정식이 이때 아까 차트에서 본 것처럼 2009년 말부터 해서 서프라임 이후에 주도력을 발휘했던 시기. 네. 2009년, 2010년, 2011 이때 당시 뭐였냐면 이거는 현대차긴 한데요. 기아차를 보면 더 그럼 극적이긴 현대차는 한데 뭐 전고점 거의 뭐 그죠, 네. 돌파했네요. 네, 돌파했다가 잠깐 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구간인 거죠. 그리고 기아차도 이건 기아은행이고요. 기아차 보시면 기아로 천미를 바꿔서 뭐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이때 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차트에 보이는 대로 보면 14,000원에서 지금 75,000원, 8만 원 언저리까지 거의 한 5배 네, 넘게 올랐었던 그때 주도력을 발휘했던 구간이었고요. 이때 기아가 사실 기존의 디자이너가 바뀌었죠. BMW 마크 슈라이어라는 그분이 수석 디자이너 오면서 그 K5 초기 모델이었던 그 호랑이 코 그릴을 만들었던 그러면서 기아가 판매량도 늘고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던 그때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은 2012년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10년, 11년부터 미리 올랐어요. 네, 미리 선반영해서 올랐던 부분들이고요. 지금도 선반영해서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기아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차에 대한 그렇죠, 높은 밸류에이션도 전기차에 있는 거고. 대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모든 섹터 통틀어서 그나마 이제 하반기에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섹터는 자동차 섹터 이제 하나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 섹터도 전형적인 사실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렇죠. 전지 민감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아차, 현대차 얘기를 할 때 계속 막 그 미래차에 대한 얘기만 해서 그렇지 사실 전체 매출의 한 5% 정도밖에 전기차 미래차에 대한 포지션이 없거든요. 앞으로 벌 거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백신을 맞고 경기가 정상화돼서 경기가 다시 제대로 굴러간다고 하면 자동차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내연기관 많이 팔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번 주에 이제 물가지표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지수. 네, 그 소비자 물가지 나왔던 게 하나가 이제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죠? 뭐 중고차 가격이 엄청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를 생산을 못하니까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반도체 수급 이슈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전망 자료에 의하면 한 7월에서 8월 정도면 다 해결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본격적으로 자동차 생산이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중고차를 살게 신차 살 사람도 있겠죠. 신차를 사야죠. 신차를 사겠죠. 그리고 글로벌 메이커 중에서 신흥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뭐 이런 신흥국의 가장 판매 포지션이 넓은 게 현대차, 기아차 그룹입니다. 네. 그럼 당연히
실적 하반기 더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올해가 12조 합산 12조라고 하면 내년에 더 크게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플러스 업사이드 밸류에이션까지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일단은 시장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인플레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도력은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가지 않을까, 자동차 섹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댓글에도 하나 좀 올라왔는데 현대 모비스도 좀 봐달라는 의견이 왔어요. 하나 좀 그쪽도 예, 같이 한 팀을 이뤄야 되는데 모비스만 빼면 또 서운하죠. 근데 뭐 현대차, 기아차 가면 모비스 같이 가죠. 근데 어차피 차트가 세 개가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다 똑같고요. 다만 탄력이 다르죠. 이때도 2009년, 2010년 이때도 사실 아까 기아차가 5배 올랐는데 모비스는 볼까요? 근데 모비스 5배 올랐네요? 모비스도 네. 뭐 올랐네. 네. 그냥 같이 이렇게 군집해서 가면 되는 거고, 이건 취사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사 선택 좀 그렇게 보고. 뭘 선택할 것이냐, 네, 세 개. 그렇죠. 근데 이럴 때, 그 존리 대표님 스타일. 똑같이 333 그렇게 사면 해도 되지. 되죠. 해도 되죠. 네. 해도 되고, 다만,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은 전 개인적으로는 종목을 좀 압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특히, 지난주처럼 시장이 급락할 때, 종목이 많으면 정신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 저는 손님분들이나 이런 상담들을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5종목 이상 가져가면 대응하기 어렵다. 그 이상 넘어가면 결국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요. 맞아요. 네, 그럼 차라리 ETF 하시는 게 나아요. 돈도 못 벌고 신경만 쓰이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 제가 놔버립니다.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에이 모르겠다 그냥 놔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세월만 흘러가고 나 주식 몇 년 했는데 그냥 시간만 경력만 쌓이는 돈은 못 버는. 그러니까 종목을 압축을 해야 내가 손절을 자를 때 팍팍 자르고 새로운 종목이 좋아졌을 때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게 나오는데 종목이 많아버리면 이거는 이래서 사고 저건 저래서 사서 이건 이래서 못 팔고 저건 저래서 못 팔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감은 있잖아요. 네. 이 자동차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감. 왜냐면 또 이 어려운 장에서 버텨줬고. 네. 그럼 이게 진짜 주도주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그널, 지표는 언제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일단 지난주 어제도 계속 이제 물가에 대한 사실 우리가 고용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었지. 그렇지. 물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가라는 지표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물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 연준은 물가를 신경 쓰니까 금리 결정할 때 인플레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은 물가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려면 뭐 다음 주에도 계속 연준 위원들의 이제 코멘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7월 달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보면 6월 FOMC 이전까지는 계속 인플레 관련 데이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누구는 어떤 의장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의장은 저렇게 말하고 그렇죠. 서로 생각이 틀리니까. 서로 생각이 틀리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주도주를 찾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한 6월은 지나야.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5월달, 6월달은 주도주장이나 뭐 추세장이 아니라 변동성장인 거죠. 눈치 보기. 네, 계속 위아래 힘들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좀 피로가 많이 쌓일 수 있는 장입니다. 굉장히 피로가 많이 쌓일 수 있는 장입니다. 저 댓글창에 뭐가 하나 올라왔냐면 조니 대표님은 손절을 이해 못할 시절에 제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저 황 팀장님도 모시고 한번 조니 대표님께 고해성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무조건 사라 동감하긴 하는데요. 좋은 주식은. 네. 근데 언제 파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뭐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주식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 대부분들이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 영앤리치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주식 사기만 쭉 사다가 아니 60대, 70대 가서 주식 팔아서 그 돈 언제 쓸 건지 나는 나중에 개인적인 조니 생각입니다. 대표님하고 한번 제가 자리를 한번 그렇습니다. 만들어보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공격적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호불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를 바라보신 분들은. 자, 일단 자동차에 대한 주도주로 부각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적어도 6월 FOMC 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자. 그 이후에 주도주가 될 것이냐 아니냐는 그때 드러날 것이다. 주도주가 된다는 거는 그때서부터 가격 상승이 확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분명히
거래량이 먼저 나올 확 겁니다. 터지는 순간이 아 주도주가 되기 위한 그죠, 첫 번째 스텝을 밟고 있구나. 그렇죠. 그게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일단은 누구든지 간에 그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지 간에 뭔가 이 주식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표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일정, 그러니까 평균 그렇죠, 거래량이 한 몇 배 정도 터져야 아 이런 의미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를 서너 배? 선업에 제일 좋은 건 중소형주들은 거의 유통 주식수 이상으로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아 유통 주식수 이상으로. 근데 대형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오랫동안 파킹해서 가져가는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이게 그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인 케이스였거든요. 보시면 요런 그림이죠, 요런 그림. 네. 작년 10월 말입니다. 작년 10월 말. 네. 아 저렇게 이제 네. 중간에 여기 보시면 거의 뭐 한 10여 배 가까이 네, 오는 평균 거 거래량 뭔가 이건 먼 일 사단이 났다라고 그치. 알 수 있는. 확 뭔가 네. 드러나는. 여기는 그러니까 보면 장대 양봉이고 거래량도 나왔잖아요. 음봉이면 안 되는 거죠 거래량이. 근데 음봉이어도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외하고요. 네. 가장 일반적으로 뭔가 회사가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저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누가 봐도 양봉에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누군가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 주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많이 샀다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거는 보면 우리보다 분명히 뭔가 내용도 잘 알고 뭔가 앞으로 이 회사가 좋아질 걸 아는 사람들이 샀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우리가 6월달 FOMC 회의 전후를 네.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지 뭐 우리 자동차주들에서 네. 이런 걸로 일단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기대감을. 네. 네, 알겠습니다.